잘 쉬셨죠? 네. 이제 가등기 보도록 하죠. 가등기는 시험에 참 많이 나오고 굉장히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가등기 하는 이유 보니까 부동산의 물권 또는 부동산 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존하려고 할 때 본등기의 순위를 미리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등기를 말한다 들어오는데, 가등기는 거기 나온 대로 무엇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느냐? 가등기는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 바로 가등기하는 목적이에요. 청구권을 보존할 목적인데, 이 청구권의 경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채권적 청구권이 있고 또 하나가 물권적 청구권이 있는데, 가등기하는 청구권의 경우는 채권적만 가등기할 수 있고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하지 못합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왜 못하느냐? 민법 공부할 때 물권 배우실 당시에 물권적 청구권 몇 개 있다고 배웠어요? 물권적 청구권 종류는 3개 있다고 배웠죠?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그게 3가지가 뭐라고 배웠어요? 물권적 청구권 아닌가? 맞죠? 그건 가등기할 성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등기를 하게 되면 물권적 청구권 중 가등기할, 본등기하는 것은 반환 청구권만 본등기할 수 있는 거지 가등기 허용을 안 합니다. 왜 그런가 보자고요. 따져보자고요. 자, 요 집에 대해서 갑하고 을하고 둘이서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을로 등기가 다 넘어갔어요. 오케이? 그럼 1순위에 갑의 소유권이 있다가 2순위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다 끝났습니다. 끝난 상태에서 이 매매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된 경우에는 요 등기는 말소해야지 소유권이 들어오더라, 말소 안 해도 돌아오더라. 말소하지 않아도 소유권은 갑에게 복귀했다가 대법원 판례요. 등기부서는 누가 주인이지만, 을이 주인이지만 소유권은 누구한테 와 있다? 갑에게 돌아왔다가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그러면 소유권이 갑에게 돌아왔다는 얘기는 진정한 주인이 갑이 되죠? 그럼 요 등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거? 말소해야겠네요. 말소하고 소유권을 갑이 찾아가는 겁니다, 등기를. 이해 갔어요? 그럼 지금 매매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에 요 등기 말소할 때 지금 당장 말소할 것이냐, 나중에 말소할 것이 이 문제예요. 지금 당장 말소해야 될까, 나중에 말소해야 될까? 매매가 무효가 되는 경우는 당장 말소해야 되죠? 당장 말소한다는 얘기는 바로 본등기할 사유이지 가등기할 사유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무 어려운 말인가? 매매가 무효가 되면 소유권은 어디로 돌아갔어요, 지금? 갑에게 돌아갔잖아요. 갑 입장에서 요 등기를 말소해줘 요청하겠네. 말소한다는 얘기는 지금 당장 말소할 것이다, 나중에 말소할 것이다. 지금 당장 말소할 거면 바로 본등기하는 것이고, 나중에 말소할 거면 지금 가등기할 수가 있어요. 그 지금 소유권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바로 요거 말소 바로 할 거니까 본등기할 사유인 거지 가등기할 게 아니다 보니까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할 수가 없다요. 가등기는 뭐만 할 수 있더라? 빨리 외치세요. 채권적 청구권만 가등기할 수 있고 물권적은 가등기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이 청구권은 나중에 반드시 암기할 게 나오게 됩니다. 청구권을 3개로 세분해서 가등기할 수 있는 것은 권리에 가지고 있는 권리의 설정, 권리의 이전, 권리의 변경, 권리의 소멸에 대해서 가진 청구권 가등기할 수 있다 해서 이거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돼요.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은 기본 외우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이 말이 길면 설인의 변소라도 외우세요. 뭐라고요? 설인의 변소 이렇게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앞자 따서 설이 변소라도 외우셔야 돼요. 설정, 이전, 변경, 소멸 반드시 외우시고, 두 번째가 시기부나 또는 정지, 조건부 청구권에 대해서 가등기할 수 있더라요. 그럼 시기부와 정지 조건 가등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다 풀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것이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청구권, 다른 말로 이꼬로 예약권입니다. 예약은 매매 예약이든 재매매 예약이든 대물변제 예약이든 예약은 다 가등기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가등기할 수 있다와 없다의 구별 실익이에요. 네, 풀고 가자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외우셔야지만 할 수 있다 없다 잡아냅니다. 자, 여기 보시고 지금은 간만 잡으세요. 나중에는 다른 쪽으로 설명드려야 되는데 아직 거기 모르니까 요거 외우시라고 그랬죠?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여기 있으면 가등기할 수 있고 여기 없으면 가등기 못하는 겁니다. 전세권 설정 가등기할 수 설정
있다. 전세권 이전 가등기 있다. 전세권 변경 가등기 있다. 전세권 소멸 가등기 다 가능하더라요.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 가등기 할 수 있을까? 저거 그러지 말고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안에 보존자 있어요? 없으면 보존 등기 가등기 할 수 없다. 압류나 가압류 가등기 할 수 있을까?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압류, 가압류 있어요? 안 되면 못한다요. 말소 등기 가등기 할 수 있을까? 아까 매매계획이 무효가 된 경우에 여기서 의뢰 등기 바로 지워야 되죠? 그럼 말소 등기라는 얘기는 바로 본 등기 할 사이지 가등기 할 사이가 아니니까 말소 등기도 가등기 할 수가 없다요. 그럼 이걸 할 수 있다 없다 외우는 게 아니라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외우시고 저 안에 있냐 없냐 찾아가는 거예요. 감 잡았어요? 그 다음에 시기부 조건하고 기한 배웠어요? 조건과 기한 배웠어요? 조건은 장래 성취가 불확실한 거, 기한은 장래 성취가 확실한 거. 조건은 두 가지가 있더라. 조건 성취 효과 발생할 때가 정지 조건, 효과 소멸하는 것이 해제 조건. 안 배웠어요? 아니 뭐 대화를 돼야지. 이 민법이 깔려야 돼요. 민법 알고 있으면 대부분 이거 넘어가는데 이게 안 돼 있으면은 제가 민법 강의를 해야 돼. 그럼 시기부 반대말은 종기부, 정지 조건 반대말은 옆에 반대 따지면 해지 조건부. 그럼 해지 조건이나 정지 조건은 종기부나 해지 조건은 가등기 할 수가 없다. 이건 안 받아줍니다.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오늘이 며칠인가요? 12월 23일이죠. 내일은 메리 크리스마스네. 근데 크리스마스 기분 나나요? 다닐 때 요즘에? 옛날 우리 어릴 때만 애들은 막 그냥 반짝반짝하면서 캐롤 틀어놓고서 너는 안 돼, 뭐 나오는데 그러면서 막 캐롤 나온 것 같은데. 울면 안 되지. 너는 안 돼가 아니라 자. 나이 먹어봐야 되더라고. 자,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오늘 얘기하기를 나중에 합격하면은 집을 증여하겠대요. 그럼 나중에 합격하면 집을 증여한다는 얘기는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아시면 돼요. 합격이라는 얘기는 장래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확실 불확실? 확실해요. 우리끼리는 확실하죠? 네. 남들이 볼 때 불확실한 거지. 다수설 의견을 따라서 불확실한 조건이 있게 됩니다. 합격하면 집을 준다는 얘기는 오늘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합격하면 나중에 받는 거네요. 이렇게 나중에 조건 성취 효과 발생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더라? 얘를 정지 조건이라고 부르고 오늘 집을 줄 테니까 오늘 집을 가지시래요. 오늘 집을 가지시는데 합격하면 집을 돌려달래요. 합격하면 집중 효과가 소멸하겠네요. 조건 성취 효과 소멸하는 것을 얘를 해제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들어본 적은 있어요? 그럼 이건 불확실하니까 조건 이름만 썼고 반대로 내년 10월 24일은 오나요? 예, 그리고 확실한 날짜니까 이때부터 효과 발생할 때를 시기부. 그 다음에 이때 효과 소멸하는 것을 종기부라고 부릅니다. 반을 가르게 되면 시기부나 정지 조건이라는 것은 장래 효과가 발생하는 거, 소멸하는 거, 장래 발생하는 것이 오히려 장래 소멸하는 거죠. 여기까지 배웠어요. 네, 그러면 자, 민법이 따지는 것은 조건을 성취했을 때 효과 발생할 때가 정지 조건, 기한은 시기부, 소멸하는 것을 해지 조건, 종기. 오늘 지금 당장 등기하러 가자요. 이런 사건 가지고. 오케이? 그래서 지금 당장 등기하다는 얘기.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외우는 게 본인이 아시면 돼. 합격하면 집을 준다 그랬으니까 오늘 줘라, 합격하면 줘라.
합격하면 주란 얘기예요. 그럼 오늘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효과 발생해서 안 되니까 등기는 가등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일로 가는 것이고 가등기로. 이 두 가지는 오늘 당장 줘야 돼, 나중에 줘야 돼요. 오늘 당장 주고 나중에 뺏어와야 될 거야 다시. 당장 주려면 바로 본등기 하니까 이 두 가지는 가등기 할 수 없다로 빠져가는 게 차이점이란 얘기예요. 이해 갔어요? 이걸 외우시고 이제 응용하고 들어가시면 가등기 할 수 있다 없다가 구별이 되는데 공부하는 습관들이 얘도 외우고 얘도 외워. 둘 다 외운 다음에 흔들게 되면 이게 이쪽 저쪽 헷갈리다 보니까 틀리게 돼 있으니까 이걸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있으면 가등기 할 수 있고 여기 없으면 가등기 할 수 없다 뽑아내시면 내용 파악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대법원 판례에서 가등기에도 다시 가등기 할 수 있느냐, 가등기 또다시 가등기나 가등기도 양도한 경우에 이전 등기할 수 있느냐요. 가등기에 가등기, 가등기 이전 등기도 허용을 한다가 대법원 판례입니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아까 소유권을 잡고 들어오는 저당권의 경우는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 그럼 가등기 잡은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가 되겠죠. 소유권이 아니니까. 그래서 부기등기 방식으로 해서 이전 등기 실행할 수 있다가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한동안 많이 나왔어요. 가등기도 양도할 수 있고 가등기를 양도한 경우에 가등기 이전 등기는 주등기 방식, 부기등기 방식, 부기등기 방식으로 이전 등기할 수 있다가 대법원 판례다 보니까 그리고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가등기란 등기에 대해서 가등기란 등기를 채권자들이 다시 가압류할 수도 있고 가등기 이전이 가능하니까 이전을 막을 목적으로 이전 금지 가처분 등기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럼 가등기에 채권자들이 가압류할 수도 있고 가등기에 대해서 이전이 가능하니까 이전 금지 가처분 등기할 수도 있다요. 그럼 채권자가 가압류를 하긴 가압류했는데 어딜 가압류하더라? 가등기를 가압류한 거예요. 뭘 가압류했다고요? 빨리 외치세요. 가등기를 가압류한 겁니다. 이 가처분 뭘 가처분했대요? 가등기를 가처분한 거예요. 그럼 채권자 입장에서 가등기를 가압류했다는 얘기는 잡을 게 많아서 없어서 가등기를 잡은 거예요. 여러분이 채권자 입장, 제가 채무자 입장, 제가 빌린 돈이 있는데 돈을 갚더라 안 갚더라? 안 갚아야 대화가 되겠죠. 그럼 제 집을 가압류하고 싶은데 저는 부동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딸랑이 있는 게 합격하면 집 가질 가등기 하나밖에 없더라요. 그 가등기를 당장 가압류한 겁니다. 잡을 게 많아서 없어 이거라도 잡은 거예요.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물에 빠지지 뭘 잡으실 거예요? 네? 집에 체중기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살아나오려고? 아니 지푸라기를 찾으면 유지가 될까? 큰 거 잡아야지. 자, 어쨌든 간에 그 심정으로 잡은 것이 지금 가등기를 가압류한 겁니다. 줄 쳐놓고 동그라미 두 개 쳐놨죠? 굉장히 중요하게 쳐놓은 거예요. 나중에 강론 나갈 때 중요하게 다룹니다. 아주. 그 다음에 이중에 가등기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중에 가등기 다른 말 중복 가등기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다 가능하다 판례 입장이고 하나 주의할 것이 못하는 게 하나 있는데 못하는 것은 가등기권자가 본등기 못하도록 막는 본등기 금지 가처분 등기 본등기 못하게 막는 본등기 금지에 가처분 등기는 허용하지 않는다가 이 대법원 판례예요. 이거는 나중에 다 외울 부분인데 여기까지 일단 가등기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정리해드린 상태에서 바로 넘어갈게요. 책 보니까 여러분 교재에서 가등기 대상 나와 있죠? 찾으셨어요? 거기 설정, 이전, 변경, 소멸 기본적으로 외우시고 시기부하고 정지조건부 청구권 가등기 할 수 있습니다. 이전 금지 가처분 요거 설명드린 거예요. 칠판에 가등기 이전이 가능해요? 부기등기로 할 수 있죠? 이전을 막으려고 이전 금지 가처분 등기할 수는 있다. 그래서 이전 등기에 대해서 금지할 목적 가처분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말소 등기란 말 나오는데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로 하는 말이 중요한 겁니다. 채권적 청구권 가등기할 수가 있더라. 찾으셨어요? 사실 오른쪽에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중에 가등기 할 수 있나요? 예, 그 다음에 가등기 또는 가등기 이전 등기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7번은 놔두세요. 일단 잠깐 오른쪽 보니까 못하는 거에 대해서 가등기 할 수 있는 것은 설정, 이전, 변경, 소멸만 가등기 할 수 있으니까 보조 등기 가등기 할 수 없다. 처분 제한 등기라는 것은 압류나 가압류입니다. 압류나 가압류도 가등기 할 수 없고 시기부, 정지 조건은 가등기 할 수 있지만 종기부하고 해제 조건은 가등기하지 못합니다.
물권적으로 설명드렸고 5번은 잠깐 놔두세요. 이따 풀어드릴 부분이고 여기까지 가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어느 걸 외우실래요? 이제 감을 잡으셔야 항상 맥이 되는 건 이게 맥이에요. 이건 나중에 책 보면은 요 세 개가 딱 들어가 있어요. 요거 세 개 잡아내시고 여기 있으면 가등기 할 수 있고 여기 없으면 가등기 할 수 없다. 잡아내시면 비교하시면서 있다 없다를 잡아내시는 거예요. 다 외우세요. 그러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 외웠을 게 아니다 보니 이거는 외우셔야 돼, 나중에는.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 하러 가는 것이 밑에 얘기인데 가등기 할 당시에는 단독 신청하느냐 공동 신청하느냐 문제인데 원칙은 가등기는 공동의 원칙입니다. 공동의 원칙이래. 단독 신청하는 경우도 있더라요. 우리가 판결 배울 때 지난 시간에 이행 판결이라는 거 배운 적 나세요? 이행 판결 상대방이 등기 협력 안 하게 되면 판결 받은 경우 혼자 갈 수도 있다고 배웠는데 판결 안 받더라도 단독 신청하는 예외 규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가 첨부가 된 경우나 또는 법원으로부터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 명령서가 첨부가 된 경우 단독 신청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뭘 가져온 경우에 가처분 명령서가 있는 경우 단독 신청할 수가 있다. 이게 중요한데 한번 따져보자고요.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아시면 돼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합격하면 집을 증여하겠대요. 이 말을 믿어요? 안 믿어야 돼, 가등기는. 믿어요. 아, 뭐 안 믿어야 돼. 그래야지 가등기라고 하지. 믿으면 아무것도 안 할 거 아니에요. 안 믿어야 가등기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믿어야 돼, 가등기 할 때는. 못 믿겠죠? 가등기 해주세요. 요청하시겠네. 아니, 이거 본인 느껴야 돼. 아무것도 아닌데 이 말이 어려워서 그래요. 자, 합격하면 집 드리겠습니다. 믿어요? 안 믿죠? 그럼 뭘 요청해요, 저한테? 가등기 해달라고 요청하시겠네요. 같이 가시죠. 손잡고 같이 가는 것이 바로 공동이에요. 오케이? 근데 가등기 해주시죠. 제가 바빠서 못 가니까 혼자 가십시오. 승낙서 유보했어요. 협조했나요? 네. 제가? 승낙서 유보했다고 제가. 네. 아, 이게 대화가 잘 안 돼요. 자, 승낙서 줬죠? 그럼 제가 협조했던 얘기잖아요. 네. 혼자 갈 수도 있다요. 근데 가등기 해주세요. 제가 바빠서 못 갑니다. 여러분이 승낙서 달래요. 글씨 모른대요. 가등기 해줄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소송을 제기하자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가등기했다고 주인 바뀌는 건 아니니까 법원에 약식 명령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가등기 협조 못 받은 경우는 법원에 가서 난 가등기 할 권리가 있는데 제가 협조 안 하고 있다고 그 증명을 하게 되면 혼자 가서 하라고 명령서를 줘요. 그게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 명령이에요. 여기 있으면 단독 신청할 수가 있다는데 승낙서가 있다는 얘기는 협조 한 케이스고 상대방이 협조받지 못한 경우 법원의 힘을 얻어서 혼자 갈 수 있다는 것이 내용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잘 들으세요. 가등기 여기 잘 보세요. 시험 어떻게 나오나 알려드릴게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의한 가등기는 법원이 촉탁한다 이렇게 들어와요. 이건 촉탁할 등기가 아니라 단독 신청하는 등기입니다. 그래서 단독 신청할 등기인 건 촉탁 등기 아니에요. 오케이? 가처분 명령 받은 이유는 가처분 등기하려고 가등기 하려고 가등기 하려고 받은 거지 가처분 등기할 게 아니니까. 이거 단독 신청할 등기다 보니까 많이 퐁당퐁당 빠져요. 다시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의한 가등기는 법원이 촉탁하는 등기가 아니라 가등기권자가 단독 신청할 등기입니다. 여기서 퐁당퐁당 잘 나오는 지문이니까 주의하시고. 근데 가등기는 갑구로 가느냐 을구로 가느냐 물어보는데 가등기는 갑구나 또는 을구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표지부 등기는 가등기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럼 소유권 이전 가등기다. 그럼 소유권 이전 가등기 할 수 있어요? 예? 있어요? 아니 그럼 소유권 이전 가등기 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알았어요? 설정 이전 소유권 이전 가등기 이게 말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전세권 이전 가등기도 가능해요? 가능하지. 이전에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갑구 을구 그럼 갑구로 가는 거예요. 전세권 이전 등기는 을구로 갑구는 을구 들어가지만 표지분 들어갈 수가 없다요. 그럼 이제 가등기 방식은 주등기로 갈 것이냐 보기등기로 갈 것이냐 문제인데 주등기냐 보기등기 방식은 외울 게 아니에요. 가등기랑 본등기랑 차이점이 뭘까? 가등기랑 본등기랑 차이점 한 글자로 딱 줄이면
여러분 옛날 성적표에 가장 많았던 거. 수, 우, 미양, 가중. 제일 많은 것만 자신 있게 외치세요. 하나, 둘, 셋. 진짜. 아이고 수가 많아. 거짓말하고 있어. 자, 솔직히 자. 수, 우, 미양, 가중 하나. 하나, 둘, 셋. 뒤져보면 다 나온다니까. 딱 띄우면 다 나와. 이름 없는 그 동창본 성적표 올리라고 다 뜨게 돼 있어. 자. 인터넷 경찰대 풀기 전에 빨리 사실 대로 뭐예요? 수, 미양, 가중 가장 많은 건 가죠. 네, 정답이에요. 뭐가 제일 많다고요? 뭐가 제일 많다고요? 가. 이게 가짜가 있냐 없냐가 가등기랑 본등기랑 차이점이에요.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란 등기는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주등기죠?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주등기면 소유권 이전 가등기도 주등기예요. 오케이? 그럼 전세권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죠? 그럼 전세권 이전 가등기도 부기등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 배운 대로 소유권을 잡은 저당권 설정 등기는 주등기. 그럼 소유권을 잡은 저당권 설정 가등기도 주등기로 가는 것이고 전세권을 잡은 저당권은 부기등기죠. 그럼 전세권 잡은 저당권 설정 가등기도 부기등기가 되니까 가짜가 있냐 없냐가 차이점이야. 가짜 왜 붙였을까? 효과 발생을 막으려고. 여기에 빠져버리면 주인이 바뀌어버리잖아요. 이건 진짜 등기가 아니라 가짜 등기입니다. 그래서 가짜 붙임으로 효과 발생을 막기 위해 가짜 붙인 것 뿐이다 보니 방식은 똑같이 가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럼 저당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 부기등기? 저당권 이전, 부기등기죠? 그럼 저당권 이전 가등기도 부기등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본등기에다 뭐 하나 붙이면 되는 거예요? 가짜 붙이면 똑같은 거니까 따로 외울 건 아니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부분이고 가등기 표제후 못 들어갑니다. 오케이? 이제 가등기 한번 해보자고요. 요 집에 대해서 갑이란 자가 남편께서 을 여편에게 여편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옛날에 개념을 받을 때 나 내일부터 밤에 학원에 공부하러 갈 거야. 무슨 공부? 중개사 공부.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 그래요? 열심히 해라. 등을 두들겨 줘요. 좁아가면서 네 머리로 되겠냐 그래요. 격건대로 말씀은 네 머리로 되겠냐 그러니까 와이프 하는 말, 내 머리 어떤데? 남편 하는 말, 딱딱하잖아 그랬어요. 머리 나쁘다는 얘기죠? 따면 어떨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 네가 따면은 내가 새로 지은 집 너 줄게 그랬습니다. 집을 증여하긴 증여하는데 언제 주겠대요? 합격하면 주겠대요. 이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남편한테 가등기 해줘 그러니까 일순위로 갑의 소유권 있는 집에 대해서 이순위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했습니다. 가등기하고 넘어갔는데 바깥에 가서 을이란 자가 이제 병이라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요. 병이한테 하는 말, 우리 신랑이 합격하면 집주로 가등기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병이 얼굴 색깔이 싹 바뀝니다. 바뀌더니 다시 갑을 찾아가서 자기야 나도 가등기 해달래요. 뭐라고요? 병이 하는 말, 자기야 나도 공부할 테니 가등기 해달래요. 병의 정체는 갑의 세컨드, 첩이 뭐예요? 첩이 세컨드. 스펠링 잘 모르니까 자, 세컨드가 가등기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죠. 안 해주면 우리 관계를 발설을 하겠대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3순위로 다시 웃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 할 수도 있다요. 지금 가등기가 몇 개가 들어왔어요? 2개가 들어왔죠? 이게 여기서 말하는 이중의 가등기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가등기 된 집에 가등기 또 들어갈 수 있다죠? 그럼 아까 못하는 거 본등기 금지가치 못한다고 그랬었네요. 이거 설명하려고 지금 그린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나중에 퍼스트가 얘가 합격을 합니다. 합격을 하게 되면 본등기 해야겠네요. 합격하게 돼 본등기 할 당시에는 밑에다 기재하는 게 아니라 요 가등기 칸을 반 쪼개요. 쪼개가지고 여기다가 본등기 실행을 해줘요. 본등기 하면 소유권을 누가 취득하더라? 을이 취득했죠? 그 을이 취득하자마자 3순위에 있는 병등기는 요건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해버립니다. 죽어버려요. 오케이? 그 얘 왜 죽었어요? 어떤 등기 때문에 죽었어요? 본등기 안에 죽었죠? 그럼 얘가 본등기 안 하게 되면 죽을 일이 없잖아요. 본등기 때문에 죽은 거니까. 그럼 얘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순위권자 본등기 못하게 막아버리게 되면 자기 죽을 일이 없겠네요. 이걸 할 수 있느냐요. 이게 바로 뭐다? 본등기 금지는 막을 수가 없다요. 후순위권자가 선순위권자 본등기 막아버리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걸 막게끔 못하기 때문에 이 본등기 못하게 금지시키는 가처분은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본등기 금지 가처분은 허용하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중에 가등기 할 수 있어요. 이거 설명하려고 지금 세컨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려놓은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얘가 뭐라고요? 첩이죠? 한 글자로는 첩이라고 불러요. 두 글자로는 뭐라고 부를까? 세컨드 세 글자고 두 글자로는 다 뜻이 있죠. 두 글자로는 소실. 뜻이 있어야지. 옛날에 우리 소실이라고 불렀잖아. 아닌가? 세 글자로는 국조에 맞춰서 세컨드. 네 글자로는 연구 많이 했어요. 나름대로. 네 글자로는 형법에서는 내연의 처라고 불러요. 내연의 처. 다섯 글자로는 연구를 많이 했으니까. 다섯 글자로는 관습법에서는 작은 마누라라고 불러요. 작은 마누라. 관습법. 네. 여섯 글자는 여섯 글자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사실혼 배우자라고 불러요. 다 똑같은 사람이 한 글자로 첩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나중에 응용하시기 바라고.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 감 잡았어요? 그럼 이중이가 등기할 수 있죠. 근데 본등기 못하게 막지는 못하네. 본등기 금지가 처분은 허용하지 않는다. 그거 설명하려고 지금까지 신나게 떠드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가등기하는 모양새를 그려드려서 여러분 교재대로 여기까지 본 다음에 또 본등기 풀어드릴게요. 가등기 실행 맨 꼭대기 보니까 189페이지에 해당고 사항란을 기록하라 나와 있죠. 해당고 사항란은 해당되는 구, 다른 말 갑구나 을구를 의미하는 게 해당고 사항란의 뜻이에요. 표제본 가등기 들어갈 수 있더라 없더라? 표제본 가등기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등기로 갈 수도 있고 부기등기로 갈 수도 있더라.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니까 소유권 이전 가등기도 주등기로 가고, 전세권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니까 전세권 이전 가등기는 부기등기로 갑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라는 등기는 예비등기다 보니까 어떤 효과도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그 1번이면 3번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려와서 가등기를 말소할 때 얘기인데 이건 나중에 보도록 하고, 신청이 빠져있네. 신청은 왼쪽에 있네요. 188페이지에 가등기 신청할 때는 단독 신청, 공동 신청. 왼쪽 페이지에. 왼쪽 페이지. 왼쪽 페이지. 예, 거기. 예. 공동이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왼쪽으로 머리가 일로 가 있어야 되는데 혼자 일로 가 있으면은 눈에 띄잖아요. 아닌가? 저 테니스 경기 보신 적 있어요? 거기 왔다 갈 때 할 때 머리가 똑같이 움직여 이렇게. 다 이렇게 하면 혼자 하면 반대로 가고 있다 생각을 해봐. 이상하네. 그러니까 가등 공동 신청의 원칙이래. 단독 신청하는 경우가 두 가지 나와 있죠. 하나는 요거예요. 승낙서가 있는 경우 단독 신청할 수 있고, 중요한 건 요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명령서를 받은 경우 단독 신청할 수도 있다. 잡아놓고 말씀 잠깐 놔두세요. 그 다음 밑에 이제 본등기 하러 가자고요. 나중에 와이프가 을이 합격을 합니다. 합격하는데 합격하기 전에 자 가등기를 남편이 해줬죠. 해준 상태에서 합격해서 소유권 일로 취득하면 좋으려면 마누라가 돈이 급해요. 신랑이 돈이 급해서 이 집을 친구 병한테 야 병 네가 내 집 좀 사라 그랬습니다. 병이 등기부를 딱 열어보더니만 안 사겠대요. 가등기 있어서. 잘 봐 누구냐? 그러니까 네 마누라네. 우리 마누라가 왜 가등기 있냐 그러니까 합격하면 집절로 가등기 해놨대요.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근데 우리 마누라 머리 좋으니 나쁘니 물어봤더니 친구 하는 말 나쁘잖아. 분진이 떨어지니 떨어지지. 사도 되지. 그래서 병이 소유권을 이제 받습니다. 오케이? 그럼 삼손이로 병이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경우에 그러면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가등기가 돼 있어도 이제 팔아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소유권이 있으니까. 오케이? 그 상태에서 나중에 배신을 때립니다. 얘가 합격을 해버려요. 합격하면 본등기 하겠죠? 근데 본등기 과정이에요. 본등기 할 당시에는 공동 신청하는 것이 방법이에요. 공동 신청하는데 이렇게 오시기 바랍니다. 가등기 권리자가 본등기 청구하는 겁니다. 누가 가등기권자예요?
을이죠, 을. 을이 청구하는데 의무자에게 청구하되 의무자는 원래 의무자에 청구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누구라고요? 원래 의무자. 원래 의무자의 개념이 이게 중요한데 원래 의무자라는 얘기는 자 갑이 을에게 원래 가진 게 좋죠? 얘가 원래 의무자. 얘는 현재 소유권을 가진 자잖아요. 그럼 얘 의무자를 넘겨봐서 현재 의무자 나누게 되면 원래 소유자, 현재 소유자. 오케이? 그럼 소유자 중에 넘겨주게 되면 소유권 넘어가니까 소유자를 말로 바꿔서 원래 의무자, 현재 의무자. 그럴 경우에 누구한테 본능이 청구하느냐 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본능이 청구는 현재 가등기권자가 일로 청구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얘한테 청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한테 청구하실 것? 실판상에선 을이 누구에게? 갑에게 청구하는 거지 병이 본능이 청구 상대방이 아닙니다. 오케이? 그럼 왜 그럴까? 왜 판례가 갑에게 가게 했느냐? 따져보면 쉬워요. 누구한테 본능이 할지 모르겠지만 본능이라게 되면 여기다가 판을 쪼개서 본능이라 했을 경우에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나요? 본능이 하면? 그럼 을이 소유권 2순위고 3순위 소유권은 병이죠? 소유권은 두 개가 될 수 없으니까 얘가 순위가 빠르다 보니까 을이 소유권 취득한과 동시에 병은 직권으로 말소당합니다. 본등기 하자마자 병은 죽어요. 그럼 자기가 죽으면서 본등기 협조할까요? 안 할 거 아니야. 자기가 죽는데, 오케이? 그럼 얘한테 본등기 하라는 얘기는 얘는 죽어도 본등기 안 해줘요. 본등기 하자마자 지가 죽는데 본등기 협조하지 않을 테니까. 그럼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본등기 해야 돼요? 원래 가등기 준 갑에게 찾아가라가 대법원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헷갈리니까 가등기에서 본등기 할 당시에는 권리자가 행사를 누구한테 행사해라? 원래 의무자를 잡아놓으시라는 얘기예요. 원래 의무자는 원래 가등기 해준 자가 본등기 상대방이지 현재 소유권자가 아닙니다. 이해 갔어요? 여기 공동신청하게 돼 있다 이렇게 잡아놓으시고 공동신청을 하게 되면 시기상으로 참 중요한 말이 가등기 실행한 이후부터 본등기하기 전까지 들어온 등기.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갭이 있겠네요. 오늘이 며칠이고 12월 23일 합격해서 본등기하는 거 내년 10월 24일이니까 갭이 생기겠죠. 그럼 가등기 실행한 이후에 본등기 되기 전에 요 가운데 들어온 등기를 중간 처분 등기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중간 처분 등기. 그럼 칠판에서 어떤 게 있더라? 가등기 했고 본등기 하기 전에 들어온 등기 뭐가 있더라? 요거 들어왔잖아. 병등기. 요게 중간 처분 등기라는 것이에요. 이해 갔어요? 요거 언제 들어온 거예요? 병등기는 가등기하고 병에게 팔았잖아요. 그럼 나중에 본등기 했잖아. 그럼 시기상으로 가장 빠른 게 어떤 거고? 가등기하고 병 들어왔고 본등기 했죠? 이 병을 다른 뭐라고 불러요? 중간 처분등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중간 처분등기 둘로 나눠요. 둘로 나눠서 본등기와 양립할 수 있느냐, 양립할 수 없느냐를 나눕니다. 양립할 수 있는 경우는 후순위로 밀리면서 등기부상 놔둬야 되고 양립할 수 없는 경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돼 있어요. 직권 말소하게 돼 있는데 지금은 뭐 둘 다 양립할 수 있다 없다 구별을 못할 테니까 요거만 잡아드릴게요. 일단 요거만. 그럼 양립할 수 있는 거는 한번 떠들고 가야죠. 양립할 수 있으면 직권 말소하더라 놔둬야 되더라. 놔둬야 돼. 말소하면 안 돼요. 놔두되 순위가 뒤로 밀리는 거예요. 하지만 양립할 수 없는 것들은 다 직권으로 말소하는데 소유권 이쪽에서 2순위 소유권, 3순위 소유권 두 개가 들어올 수는 없죠. 이 중에 소유권 성립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그럼 선순위 소유권 확보가 되는 순간 후순위 같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직권으로 말소당하는 거예요. 직권 말소당하는 것이 한 페이지예요. 뭐라고요? 직권 말소당하는 것이 페이지를 한 페이지라고. 나중에 책에 그거 다 외우셔야 돼요. 한 페이지를. 또 외우라니까 또 절레절레 흔드는데 한 페이지 중에서 직권 말소 안 당하는 게 3개가 있어요. 그걸 외우시면 돼요. 거기 답이니까. 오케이? 그럼 항상 사회법은 뭐가 있더라? 예외가 있는 거예요. 원칙은 직권 말소하되 직권 말소 안 당하는 게 몇 개 있어요. 이해 갔어요? 올해 문제에서 뭐라고 나오는 25회 문제에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들어온 등기는 전부 다 직권 말소해야 한다. 맞았어요? 틀렸죠? 예외가 있잖아요.
전부 다가 아니라 안다가는 이게 몇 가지 있더라? 3가지 있어요. 그걸 나중에 외우시면 돼. 우리 책에 없으니까 지금은 처음이다 보니까 큰 틀을 잡으세요. 양립할 수 없단 말에 나오게 되면 어떡하고? 직권말소하고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거? 요거 양립할 수 없는 거 요거. 같이 두개가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거 직권말소하게 돼 있고 양립할 수 있단 말에 나오면 순위가 후순위를 밀리는 거에 순서라는 얘기입니다. 감 잡았어요? 이렇게 잡아 놓으시고 항상 모든 법은 절대적인 건 없어요. 사회법이다 보니까 예외가 발생하기 때문에 올해 시험 문제 나올 때 이거 나왔어요. 본등기를 하게 되면 중간 처분등기는 전부 다 직권말소한다. 맞았어요? 아니잖아. 전부 다 하는 게 요건 양립할 수 있으면 살아있는 경우도 있고 또 밑에 3개 또 예외 규정이 있으니까 다 직권말소하는 게 아니어서 그게 답이 됐는데 전부 다 전부란 말을 생략하고 직권말소한다 요거만 기억하고 다 틀려버리더라고. 둘로 나누는 거예요. 양립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양립할 수 없는 경우도 있더라. 양립할 수 있으면 놔둬야 돼요. 놔둬서 순위만 대로 밀리는 것뿐이고 양립할 수 없으면 직권말소하게 되는데 요건 나중에 3번에 배울 테니까 잠깐 놔두시고요. 마지막 가등기 말소할 때 가등기를 말소한다는 얘기는 본등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말소할 때는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자 가등기 어떻게 태어나서 저쪽에서 공동단독 가등기 공동이었었죠? 말소할 때도 공동이 원칙이에요. 어떻게 태어났느냐가 어떻게 말소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공동 신청하는 게 말소할 때도 공동, 단독 신청하는 게 말소할 때도 단독, 촉탁이 하는 게 말소할 때도 촉탁 똑같은 게 기본 원칙이에요. 이해 갔어요? 그럼 가등기 어떻게 들어왔어요? 공동이면 말소할 때도 공동을 매매계약을 통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동 신청했죠? 그 매매계약이 해제가 된 경우는 말소할 때 공동 똑같은 거라니까 그게 기본 틀이에요. 틀.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단독 공동 단독 말소할 때도 단독이 되는 겁니다. 상속 등기는 단독 말소할 때도 기본 그게 틀이에요. 근데 나중에 공부할 때는 어떤 걸 기억하시느냐 공동 신청했지만 단독 말소하는 것도 있고 오케이? 촉탁으로 들어오는 게 어떻게 말소해야 돼요? 촉탁으로 들어오는 게 말소할 때는 다시 해야겠네. 공동 신청하는 게 말소할 때 공동 단독 신청하는 게 말소는 단독 촉탁이 하는 게 말소할 때는 똑같은 거라니까. 오케이? 그게 기본 틀이에요. 그럼 촉탁에 들어오는 게 말소할 때 촉탁 경매는 뭘로 시작해서 촉탁 끝날 때까지 촉탁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시작이 촉탁이니까 끝날 때도 촉탁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 오케이? 아니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잘 들으시라고 빨리 그냥 눈 크게 뜨시고 오늘 뉴스 보니까 재밌는 얘기 나오더라고. 동해안에서 명태 한 마리 잡으면 얼마인지 아세요? 살아있는 거 한 마리에? 50만 원이에요. 살아있는 명태 잡아오면은 이 수자원공사인가 해양수산부에서 50만 원 현찰로 줘요. 금방 죽은 거는 30만 원까지 차등 지불해요. 얼마나 안 잡히는지. 근데 왜 없는지 아세요? 명태가? 우리나라 사람이 노가리에 맛이 들려서. 노가리. 명태 새끼 그 마른 안주에 맛이 들리다 보니까 치어를 다 잡아버려 잡는 거예요. 1년 1톤도 안 잡힌다 그러더라고 겨울에. 쬐끔 잡히는데 그 살아서 가지고 50만 원 준대요. 지금 그 수자원 연구소 가니까 명태가 살아서 지금 움직이고 있더라고. 몇 마리 있다 그러더라고. 잡아서 3마리요? 그 부화시켰는데 실패했대 계속. 성공시켜가지고 어적 자원을 확보하려고 지금 그 자꾸 수정을 시키고 있는데 자꾸 죽는다 하더라고. 그래서 한 마리가 2만 원 수족관에서 다니는데 왜 이렇게 불쌍해 보여? 한 마리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해서 큰 수족관에서 혼자 막 놀고 있더라고요. 그 살아있으면 뭐가 되고? 명태. 금방 죽으면? 생태. 생태는 사는 게 아니에요. 금방 죽은 걸 생태라고 불러요. 얼리면? 동태. 완전히 말리면? 북어. 좀 덜 말리면? 코다리. 새끼는? 노가리. 참 한국 사람 명칭 대단하지 않나요? 그거를 얘기하는데 그거를 전라도 사투리 섞어서 얘기를 하는데 바짝 말리면 북어영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좀 덜 말리면 코다리영이 그러는데 라디오 듣다가 얼마나 웃었는지 어쨌든 간에 앞에랑 뒤랑 똑같은 게 기본 틀이에요. 아시겠나요? 네. 그럼 시험 내는 출제위원이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 공동으로 들어오는 게 말소할 때도
공동이죠. 그걸 내면 틀릴 사람이 있을까요? 없잖아. 그러니까 공동으로 들어왔지만 공동으로 말소하지 않고 직권 말소하는 게 있고, 촉탁으로 들어오는 게지만 말소는 촉탁의 원칙이에요. 촉탁으로 말소, 직권 말소하는 게 있더란 얘기예요. 이런 거 시민하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기본 틀은 안 내요. 그럼 가등기 어떻게 들어왔어요? 그럼 말소할 때도 공동이 낼까요? 이걸 안 내. 공동이 아니라 단독으로 말소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24회 때 기출해버린 거예요. 단독 시청하는 경우는 가등기 권리자, 가등기 명의인이 스스로 말소할 수도 있다요. 여기서 신랑이 가등기 해줬죠? 와이프에게. 가등기 딱 하고 났더니만은 남편이 그때부터 심경의 변화가 생겨서 꺼이꺼이 울고 앉아있더라. 너 왜 우니? 그랬더니 가등기에서 집 뺏길까봐 울고 앉아있대요. 마누라가 더러워 생각했다고 혼자 가등기 말소할 수도 있다요. 이해 갔어요? 그럼 요 가등기 명의인 스스로 말소할 수도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가등기 권리자의, 즉 명의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이해관계인도 가등기를 말소할 수가 있는 예외 규정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유일하게 이해관계인이 말소할 수 있는 딱 하나의 등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가등기예요. 이게 24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그럼 다른 등기는 이해관계인이 말소할 수 없고 가등기만 이해관계인이 말소할 수 있다 보니까 여기 문제가 더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또 책 한번 읽어드리고 가등기 마치자고요. 여러분 교재에서 먼저 가등기 말소란 말이 189페이지 나와 있는데, 말소는 공동 신청이 원칙이에요. 공동을 낼까요? 안 내겠죠. 하지만 단독으로 말소하는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하나 가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말소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해관계인도 말소할 수 있는데, 유일하게 이해관계인이 말소할 수 있는 딱 하나의 등기가 바로 가등기입니다. 가등기 외에는 이해관계인이 말소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본등기할 때 얘기인데, 본등기할 때는 가등기 마찬가지로 공동신청이 원칙이더라. 그 다음에 2번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의 등기 의무자는 가등기할 때 소유자이며,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가등기 의무자는 변동되지 않는다. 찾으셨나요? 여기 실판에서 가등기를 누가 해줬어요? 갑이 해줬죠? 소유권을 누구한테 팔아먹었어요? 병한테 팔아먹었지만 본등기할 때는 갑에게 본등기 청구했지 병에게 청구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끼리 어떻게 이해하셔라? 원래 의무자 이렇게 이해하시라는 얘기예요. 원래 누구라고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건 소유권일 경우 일로 가는 것이고, 나중에 소유권이 아닌 거는 양쪽 다 갈 수 있어요. 틀려지다 보니까 상황 따라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지금은 누구한테 가실 것? 원래 의무자로 이해하시고, 3번, 4번을 생략합니다. 지금은 본등기하는 효력이에요. 가등기를 통해 본등기하게 되면 순위는 언제로 가느냐? 우리 옛날에 순위 배울 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순위가 가등기 순위로 가더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실판에서. 자, 가등기 몇 순위였었어요? 우리 가등기 할 때 2순위였었죠? 본등기를 하게 되면 순위를 부여를 안 해요. 칸만 쪼개 여기다 본등기 해주고 2순위 그대로 같이 사용을 해요. 그럼 가등기 할 때도 2순위고 본등기 할 때도 2순위니까 이 2순위 언제 부여한 순위? 가등기 때 부여한 순위, 본등기 때 부여한 순위. 색깔대로. 가등기 때 부여한 거죠? 순위는 가등기로 갑니다. 그럼 가등기 때 주인 바뀌어요? 안 바뀌냐? 주인 바뀌는 건 언제 바뀌더라? 본등기해야 주인 바뀌니까 순위는 언제로 가대? 가등기로 가대. 물권 변동은 본등기 때 있기 때문에 1번 지문이 순위는 가등기로 가더라. 하지만 2번 질문처럼 물권 변동은 가등기로 소급하지 않고 본등기 시에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찾으셨나요? 순위는 가등기로 가되 물권 변동은 본등기로 갈 것이며, 3번 가등기에게 본등기를 하게 되면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중간 처분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더라. 반대로 양립할 수 있는 것은 후순위로 밀리는 겁니다. 그럼 뒤에 들어온 중간 처분 등기 무조건 다 직권 말소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사례가 밑에 나와 있는데 아직 보지 마세요. 요거는 지금 봐선 요약해 놓은 거니까 눈에 안 보이고 책을 보셔야 되니까 놔두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양립할 수 있으면 후순위, 양립할 수 없으면 직권 말소까지만 세분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가등기인데, 가등기는 볼 게 많아요. 아직도. 아직은 가등기 할 당시에 토지걸 허가 받아야 됩니까? 거민 받아야 됩니까? 농지일 경우 농지취득 자격증 첨부합니까? 다 배워야 돼요. 이건 배워야 할 부분이니까 놔두시고 그냥 이게 큰 틀이에요. 여기다 몇 개씩만 더 붙이면 이제 요게 여기서 문제가
한 문제 내지 두 문제씩 줍니다. 가등기는 매회 나와요. 가등기 나중에 박사가 돼야 돼요. 그러면 가등기 나오면 그 서비스 문제고 공부가 안 돼 있으면 다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가등기는. 이제 나올 지문이 대부분 다 보여요. 눈에. 뭐가 나오는지 눈에 보이다 보니까 요거 잘 내요. 가등기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구별할 줄 압니까? 이건 공부해야 알거든. 이거 나오고 본등기 하게 되면 설고지고 구별할 줄 압니까? 이거 물어봐요. 딱 두 군데야 되는 데가. 나중에 그거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잡아놓으시면 그거만 잡아놔도 점수 맞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또 잠깐 쉬신 다음에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구분 건물 등 일열차가 또 1시간 코스입니다. 여긴 또 10분 쉬었다가 다시 갈 테니까 잘 쉬시고 와서 다시 또 1시간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죠.